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거기 이제 생산비 보이시나요? 예, 읽어볼게요. 작물의 생산을 위하여 소비된 재화나 용역의 가치로 종묘비, 비료비, 농약비, 영농광열비, 수리비, 기타 재료비, 소농구비, 대농구 상각비, 영농시설 상각비, 수선비, 기타 요금, 임차료, 위탁 영농비, 고용노동비, 자가노동비, 유동자본 용역비, 고정자본 용역비, 토지자본 용역비 등을 포함한다. 외우지 마세요. 즉 생산비는 뭐예요 그러면? 작물을 키우는데 들어간 비용이겠죠? 비용. 자 그러면 저 한번 봐보시겠어요? 칠판 한번 잠깐 보시고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생산비는 생산비 보장 밭작물 품목이 있어요. 거기 고추, 브로콜리, 그다음에 배추, 무, 파, 단호박, 당근, 메밀, 시금치 다 들어가거든요. 얘네들이. 그 중에서 이 생산비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거는 고추하고 브로콜리만 공부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그냥 생산비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고추하고 브로콜리는 이렇게 생육 과정에 따라서 맨 처음에를 보고 우리가 준비기 그래요. 준비기. 쓰실 필요 없어요. 중간을 보시고 생장기 그러면 여기에 생장기. 그다음 여기는 수확기 그래요. 그러면 요 부분 보이시죠? 요 부분. 이때 뭐를 하냐? 심는다예요. 뭐 한다? 심는. 그러면 고추하고 브로콜리는 심는 행위를 뭐라고 하냐면 정식 그럽니다. 뭐라 한다? 정식. 정식.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을 가끔씩 봅니다. 가식은 임시로 심어 넣는 거. 얘는 뭐예요, 그러면? 제대로 심는 거. 어, 정말로 심는 거. 정말 심는 거. 아예 이제 심는 거. 그러면 보험에 가입할 때는 이 상태를 가입할까? 이 상태를 가입할까요? 정식 가입하겠죠. 정식. 교회 가면 이하가 같은 말이 이하입니다. 이하. 이하. 그러면 이제 작물 중에서 심는 행위 있죠. 심는 행위가 정식 하는 애가 있고, 뭔 말이냐면 모종 있죠. 모종. 모종을 심는 걸 뭐냐? 정식. 파종이라는 게 있어요. 파종. 파종은 뭘까요? 씨앗 뿌리는 거. 그 다음에 버섯 있죠. 버섯. 버섯은 종균을 접종한다 그래. 뭐 한다? 종균을 접종한다. 정식일, 파종일, 종균 접종일. 파종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삼파가 있고, 전파가 있어요. 뭐 있다? 삼파. 전파는 이렇게 심는 거고, 삼파는 지 마음대로 심는 거고. 시험에는 안 나와요. 네, 개념 알. 여기는 심는 날, 정식. 여기는 수확을 시작한 날. 여기는 뭘까요? 수확이 종료가 있죠. 그러면 정식이 정식. 심었잖아요. 그럼 심기 전이니까 여기는 작물이 없겠죠. 무슨 뭐 하지? 고추 때 멀칭하거나 비료를 뿌려주거나 그런 뭐라 준비기라. 그러면 이 전체 준비할 때 들어가는 비용, 준비기, 생산비, 생장기니까 얘가 키우겠죠. 키울 때 들어가는 비용, 생장기, 생산비, 수확할 때 들어가는 비용, 수확기, 생산비 그래요. 그럼 생산비가 총 3개로 분화가 되겠죠. 그 중에서 여기까지 준비기와 생장기를 있죠. 여기를 포함한 것을 우리가 보장, 생산비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보장, 생산비. 그래서 전체 생산비에서
보호장 생산비는 뭐 더하기 뭐예요? 준비기 더하기 생산기겠죠. 아니면 전체 생산비에서 수학기 생산비를 빼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보호장 생산비는 생산비에서 뭘 뺀 거다? 수학기에 발생되는 생산비를 차감한 거다. 그러면 조금 심한 내용인데요.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왕 온 김에 자, 사고는 이때 날 수도 있고 이때 날 수도 있고 이때 날 수도 있겠죠. 그럼 자, 보세요. 준비기에 사고 피해가 발생했어요. 보험금이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나가야 되겠죠. 자, 우리는 뭐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이 나간다? 작물의 피해 발생했을 때. 준비기 때 작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보험금 안 나가요. 언제 나간다? 이때 나가는 거예요. 계산 방식이 있어요. 이때 났을 때 나간 시일. 생산비가 지금 여기도 들어갔고 여기도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 따지는 그 방법이 있어요. 그걸 다 하셔야 돼요. 오늘은 뭐다? 준비기가 아니라 언제부터? 생장기나 수확기에 사고 났을 때 보험금이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그 밑에 이상한 말들 써졌어요. 가격에 대해서 나왔어요. 가격에 대해서. 거기 보시면 표준 가격 나오고 가입 가격 나오고 기준 가격 나왔죠 지금. 자 그러면 그냥 적어볼게요. 일단 여러분 그 적어 보세요. 가입 가격 표준 가격 맞죠? 다음에 기준 가격 있는데 혹시 맨 뒷장에 어디 좀 빈 공간 있나요? 맨 뒷장 정도 가시면 맨 뒤에 있죠? 예, 거기다가 뭐라고 적으시냐? 요것만 적으세요. 보험 가입 예. 첫 번째 벼 가입 수확량 곱하기 표준 가격 두 번째 수익 감소 분모 가입 수확량 곱하기 기준 가격 세 번째 나머지 가입 가격 요것만 적어놓으세요 그냥. 뭔 말이냐면 보험 가입 산정 시는 일반적으로는요 가입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이에요. 이거는 가격은 이제 농업정책보험금융에서 정하는 건데 그런데 누구하고 누구요? 벼하고 수익 감소는 뭘 쓴다? 표준 가격이라는 말을 기준 가격이라는 말을 써준다라는 거예요. 산정 방법이 달라요. 얘네들 산정 방법이.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기준 가격이란 말은 다 보이시죠? 그럼 얘는 보험에 가입할 때 이 가격이 정해진 걸까요? 보험이 다 끝나고 정해질까요? 보험에 가입할 때 정해지겠죠? 그러겠죠? 근데 수익 감소니까 수입이 감소된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수익 감소 품목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제가 저번 주에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해
가격 하락이라는 말 표현을 저번 주가 저번 주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뭐까지? 가격 하락까지. 그러면 이 가격은 기존 가격은 언제 보험 가입할 때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가격이 수확할 때 가격이 얘보다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겠죠. 그 가격 수확할 때 가격이 뭐라 하냐? 우리가 수확기 가격 그럽니다. 뭐라 한다고요? 수확기 가격. 근데 기존 가격보다 수확기 가격이 하락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뭐라 한다고요? 가격 하락. 얘가 가격 하락했죠,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같거나 얘는 해당 없어요. 가격 하락이 아니에요. 언제? 이렇게 된 경우. 그럼 뭐라고 한다? 우리가 가격 하락 그럽니다. 그래서 밑에 수확기 가격 봐보세요. 보험에 가입한 농작물의 수확기 가격이라 했죠, 지금. 위에 보세요. 기준 가격. 보험에 가입할 때 정한 거예요. 할 때 정한. 그래서 기존 가격과 수확기 가격을 합해서 이렇게 수익 감소라고 간단히 적어놓으세요. 수익 감소 적어주세요. 수익 감소.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 올림픽 평균값 보이시죠? 이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김연아 피겨스케이팅 하면 최고 점수, 최저 점수 빼고 나머지가 평균 내잖아요. 합산해가지고 하는 거. 그걸 보고 뭐라 한다? 올림픽 평균이다. 자, 농가 수치 비율이다. 농가 수치 비율. 예. 아유, 어려운 말 나왔네요. 예를 들어서 그 현지 농민께서 농사 지어가지고 이제 공판장에 팔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팔 때 가격이 10,000원이다. 근데 그 10,000원을 전부 다 농민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 7,000원 주는 거예요. 7,000원. 그럼 그게 뭐다? 농가가 가져가는 거. 3,000원은 뭐예요? 유통비용. 차에 실들어주고 박스에다 컨테이너 해주고 비용 있죠? 그런 비용, 유통비용. 그래서 전체 비용에서 유통비용을 빼고 농가가 가져가는 비용. 뭐라 한다? 농가 수치 비용인데 그 비율을 농가 수치 비율을 그러는 거예요. 넘겨보시고 이제 여기 보시면 실제 결과 주수, 고사 주수 나와 있죠? 요거는 이따가 찬바람 쐬고 할게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꽂는 분화 있습니다. 꽂는 분화. 좀 쉬운 것부터 할게요. 쉬운 것부터. 실제 결과 주수 막 나오고 그러면 어려워져요. 얘가 지금 진짜로. 자, 꽂는 분화 그러면 영양 조건, 기간, 기온, 일조 시간 따위 필요 조건이 다 차서 꽃눈이 형성되는 현상이다. 꽃눈이 나오는 현상이다. 하시면 되고요. 자, 꽃눈 분화기 그러면 과수원에서 꽃눈 분화가 몇 퍼센트? 50%. 아까 저랑 했네요. 낙과 떨어진 과일, 착과 달려있는 과일. 그 다음에 적과 나네, 적과. 저번 주에 저랑 했었죠? 다시 한번 보시게요. 과일은 냅둬버리면 많이 열리거나 적게 열리거나 지 마음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산자 입장에서는 이 과일 한 나무나 과수원에서 안정적으로 계속 일정한 양의 수확을 거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한다? 우리가 적과를 시행한다. 보시면 해거리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수확을 위해 알맞은 양의 과실만 남기고 나무로부터 과실을 따버리는 행위, 그걸 뭐라 한다? 적과. 그 다음에 열과 보이시나요? 열과? 열과는 이제 찢어진 건데 과실이 뭐 어렵습니다. 막 단어 자체가 이거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과실이 숫기에 과다한 수분을 흡수하고 난 후 고온이 지속될 경우 수분을 배출하면서 과실이 갈라지는 현상이 있는데 여러분 그 천도복숭아 아시죠? 자두 같은 거, 포도 같은 거 있잖아요. 걔네들이 이제
비 오고 난 뒤에 날씨가 더우면 수분 배출하면서 탁탁 터져버리는 거 있죠. 갈라져서 그런 걸 열과라고 합니다. 열과. 자라 그다음에 발화 가면 발화. 꽃 또는 잎, 눈이 꽃눈, 잎눈이 인편이라 되어 있죠. 인편. 뭔 말이냐면 여러분들 그 이렇게 쓰면 이렇게 막 쌓여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얘네들 올라온단 말이에요. 얘를 인편 그러는데 양파 껍질 같이 쌓여 있는 거죠. 그런 애들인데 얘네들이 쭉 나오면서 이제 꽃눈이 되거나 이제 꽃이 되거나 이제 잎이 되는데 이 얘네들이 1에서 2mm 밀려 나오는 1에서 2cm도 지나가다 보기 힘든데 1에서 2mm랍니다. 못 봐요. 우리는 못 봅니다. 1에서 2mm. 그 다음에 나중에 발화기, 발화기. 몇 퍼센트 발화됐대요? 50%. 신초 발화다 똑같아요. 1에서 몇 밀리미터? 2mm. 신초 발화기 그럼 뭐예요? 50% 발화 시점이다. 수확기, 농지가 위치한 지역의 기상 여건을 감안하여 해당 목적물을 통상적으로 수확하는 시기 해서 나중에 얘는요, 이 과목에 가서 공부하실 때 조사 시기가 나와, 조사 시기가. 그때 이제 겹칩니다. 그때 좀 알 거예요, 조사 시기. 그 다음에 유실부터 저기 소실 2분의 1 있죠? 소실 2분의 1까지 묶으셔서요, 거기다 뭐라고 적으시냐? 나무 피해 유형이라고 적었어요. 나중에 5종 한정 특별약관에 들어갈 때 자세히 설명해 드릴 겁니다. 피해 유형. 제가 운전을 해요. 돌았어요. 돌았어요. 그리고 전봇대를 박았어요. 박아가지고 얘가 깨진 거예요. 머리가 깨졌다. 그래서 과다출혈이다. 결국에는 사망했다. 사망. 그러면 사망 확인서, 사망 진단서 있죠. 거기에 사망 원인이 사망이 찍혀요? 얘가 찍혀요? 과다출혈이 찍히죠? 되셨나요? 나무가 있어요. 태풍이 불었어요. 절단 났네요. 나무가 죽었어요. 그러면 사망 진단서에 죽었다가 써져요? 절단이 써져요? 절단이 써지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이해하시기 편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유실, 매몰, 도복, 절단 2분의 1, 신초절단, 침수, 소실. 소실 2분의 1은 뭐다? 사망 원인이다 생각하시고 피해 유형이다. 여기가 진짜 어려운 이론입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5종 한정 특별약관 가시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멘붕이 와버려. 그래서 나 아유 저과전 종합에서 안 할래 이 과목에서 막 포기하고 그랬어요. 제가 포기하지 마시라 했거든요. 나온다고 시험에. 이 정도는 나오니까 이 정도 계산 문제 풀어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나왔어요. 그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알고 가야 된다고 했는데 나왔어요. 자 유실은 뭐냐? 나무가 과수원 내의 정 위치에 벗어나 그 점유를 잃은 상태입니다. 점유를 잃은 상태. 요거 실종일까요? 행방불명일까요? 실종이면 나중에 법원에 가서 실종 선고를 받죠. 그럼 어떻게 돼요? 사망으로 간주하죠. 그러면 얘는 실종이에요. 그러면 점유를 잃은 상태니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몰라요. 그러면 모르는 거는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르는 거는 실종이에요? 행방불명이에요? 행방불명이에요. 얘는 행방불명. 매몰 보이 매몰. 나무가 토사 및 산사태 등으로 주간부의 30% 나무가 흙에 묻힌 상태 다 하시면 되고요. 도복 넘어진 겁니다. 여러분 조사 나가시면 도복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도복.
절단은요. 여러분들 거기에 절단하고 절단 2분의 있는데 구분하지 마시고 그냥 절단 부러졌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3분의 2 이상 부러졌다, 2분의 1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절단 부러졌다. 신초 절단이다. 신초가 절단된 거고요. 침수 조심하셔야 됩니다. 침수. 우리 농작물 제목에서는 제가 동그라미 친 게 과일일까요? 뭘까요? 농작물 제목 얘는 과일이 없어요? 뭐야 물이 잠겼어요. 얘는 과일 있죠? 요만큼 물이 잠겼어요. 얘는 침수가 아니에요. 얘가 침수예요. 과일이 물에 잠겨야 돼. 상태가 알겠어요? 아시겠죠? 옆에 보시면 물론 나무가 물에 잠겨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침수 죽는다 그러는데 우리 이제 과일 피해할 때는 이렇게 개념을 잡아. 물론 얘도 침수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계산할 때는 보시면 뭐가 물에 잠기다 생각하시라? 과일이 물에 잠기라. 보시면 침수 나무에 달린 과실 또는 과실 또는 꽃이 물에 잠긴 상태. 됐죠? 과일. 소실 불난 거예요, 불난 거. 불난 거고. 자, 넘겨보시면 이양 모짜리 등에서 기른 모를 농지로 옮겨 심는 일. 모내기죠, 모내기. 정시가 같은 개념이고. 직파, 특히나 직파도 어떤 직파? 담수 직파 그러는데 물이 있는 논에 파종 하루 전 그러는데 하루 전은 아니에요. 이틀 전 해도 됩니다. 일주일 전에 하시는 분도 계셔요. 물을 빼고 종자를 일정한 간격으로 전파하는 파종 방법이다. 자, 그 다음에 종실비대기 되어 있죠? 종실비대기 보면 종실 여러분들 콩알, 팥알 보고 우리가 종실 그래요. 종실 그러는데 종실비대기 되면 얘가 커지는 건데 그 콩 껍질 있죠? 콩 껍질이나 팥 껍질이 이제 조금씩 부풀어 올라온 거. 그걸 보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꼬투리 형성기 그럽니다. 꼬투리 형성기. 뭐요? 꼬투리 형성기. 콩깍지 형성기 그러면 안 돼요. 꼬투리 형성기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나오는 출수 보이시죠? 출수. 이거 아니라는데 제가 앞만 봐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출수가 있어, 출수. 여러분들 그 벼 있죠, 벼에도 꽃이 피는 거 아세요? 꽃이 피어요? 얘가 꽃이 피는 시기가 짧아요. 수정된 시기가 굉장히 짧아서 우리 잘 못 봐요. 핍니다. 꽃이 펴서요, 수정이 돼요. 수정될 때 이제 바람이 많이 불어온다거나 비가 와본다거나 2020년대 같이 그래 버리면 수정이 안 돼 버려요. 일단 수정이 됐어요. 수정이 되면 얘가 부풀어 올라옵니다. 사람으로 봤을 때 임신한 것처럼 부풀어 올라요. 그리고 얘를 낳아요. 그리고 출수 그럽니다. 그러면 얘는 출산하고 돼요. 뭐라고요? 출산. 그래서 뭐가 나온 거다? 이삭이 나온 거예요. 이삭. 이삭에가 뭐가 달려 있냐? 알곡이 달려 있어요. 알곡, 나달이 달려 있죠. 그 나달이 이제 익어가야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했지 이 꽃이 펴가 수정될 때 바람이 많이 불거나 비가 많이 와가지고 수정이 안 돼 버리면 출수가 되는 비율이 낮아지겠죠. 수확량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거기 보시면 그래 출수 그러면 조곡에 이삭이 줄기 밖으로 자란 상태. 출수기 농지에서 이삭이 70%도 출수한 시점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정식, 아까 했네요. 온상, 묘상, 모밭 등에서 기른 식물체 농업용 시설물 내에 농업용 시설물 내란 말 있죠? 그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옮겨 심는 겁니다. 옮겨 심는 거. 모종을 옮겨 심는 거. 정식일, 정식을 완료한 날.
작기가 난 작기. 어려운 말 나오네요. 작기. 작기 뭐로 돼 있어요? 뭐로 돼 있어요? 작물의 생육 기간으로 정식일부터 수확 종료일까지 기간되어 있죠? 잠깐 칠판 보시고요. 작기는 심은 날부터 수확일까지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심은 날부터 수확일. 그런데 얘를 정식하면 정식일, 파종하는 애는 파종일, 버섯 같은 경우는 종료접종일, 막 그렇게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이거 만약에 그 벼 같은 경우는 이양일,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이양일. 그러면 작기라 돼 있는데 여기서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보험 기간이 있죠. 작물의 보험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부터일까요? 심었을 때부터 수확할 때까지죠. 그래서 나중에 보험 기간은 이날부터 이날까지예요. 각 작물마다 달라요. 제가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그거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심는 거는 5월 10일 날 했어요. 심기는 5월 10일 날 심었어. 계약일, 보험회사하고 계약을 했어. 계약일이 5월 15일이에요. 그러면 보험 기간의 맨 처음 시작일은 며칠부터 할까요? 11일일까요? 15일일까요? 15일. 왜 그래요? 아무리 심어봤자 계약을 안 했는데. 그러겠죠? 자, 계약을 5월 1일 날 했어요. 그러면 보험 기간의 시작일은 며칠일까요? 10일일까요? 1일일까요? 왜 그럴까요? 계약을 암만 해봤자 안 심었죠? 이때부터 시작하는 거. 둘 중에 빠른 날이에요? 늦은 날이에요? 늦은 날. 늦은 날부터. 그래서 나중에 정식 완료일 24시, 계약 체결이 정식 완료 늦은 날이면 늦은 날부터 한다고 나옵니다. 그런 말이. 그 말도 외우실 필요는 없다. 딱 보면 이제 이렇게 하십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보시면 출현. 출현. 이런 말 많이 씁니다. 현인데요. 다른 작물 아니라 마늘에서 많이 나온 마늘. 재파종 보험 공부할 때 출현율 나오거든요. 표준 출현 피해율인데 출현이다 그러면 마늘 어떻게 심는지 아시죠? 안 보셨어요. 이렇게 있으면 죄송합니다. 마늘에 멀칭이가 이렇게 구멍이 뚫어져 있어요. 거기다가 마늘을 심어요. 이렇게. 언제쯤이냐면요. 이맘때다, 이맘때. 이맘때쯤 가면 시골에 그 할머니들이 의자 있죠. 방석 같은 거 동그란 거 안고 막 뭘 심고 있어요. 마늘 심으신. 예. 근데 그 심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녹색으로 막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얘를 보고 뭐라 한다? 출현 그래. 출현. 근데 이제 마늘 조사 나가 보시면 이렇게 이제 마늘 있잖아요. 얘를 갖다 심으시면 우리가 나중에 조사할 때 편해요. 뽑기도 좋은데 요즘에는 좀 기술이 발달해 갖고 마늘도 정식을 해요. 정식을 하면 깊이 심거든요. 뽑을 때 죽어납니다. 남자분들은 그냥 쭉쭉쭉 뽑을 수 있는 여자 평가사분들은 이제 그 연약한 손에 이제 손바닥이 막 찢어지고 막 그러죠. 힘들어요. 어디서 나온다? 마늘에서 나오는 말이다. 마늘. 아까 했네. 종균 접종 버섯에서 나온다 했죠? 자, 앞으로 넘어가셔서 이제 조금 어려운 거 할게요. 여기 조사 관련 용어는요. 거기 실제 결과 주수부터 밑에 보시면 조사 대상 주수 있죠. 거기까지는 이제 과수에 관한 과수. 일단 보시면 일반적으로 과수 품목의 조사는 아까 제가
과수의 특히 다 사과, 배, 단감, 떫은감에서 피의 양상이 두 가지가 나온다 했어요. 낙과 피가 하나 있고 착과 피가 있죠. 뭐로? 낙과 피에 착과 피에. 그럼 낙과 피면 낙과가 몇 개인지 조사한다고. 착과 피면 착과 수가 몇 개인지 조사한다 했어요. 그 조사 방법은 전부 다 어떤 조사를 기본이냐? 표본 조사. 어떤 조사? 표본 조사. 표본 조사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착과수 조사, 착과수. 나무에 달려있는 과일의 개수를 조사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착과수 조사를 해요. 적과적 종합연바시는 적과 착과수 있고 막 그런데 어쨌든 착과수 조사인데 착과수 조사 방법은 어쩐다? 표본 조사다. 그러면 일단 표본 조사니까 표본주를 선정해야 되겠죠. 그 표본주는 그 과수원의 착과수를 대표할 수 있는 나무를 선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그러면 그 표본주를 선정하려면 그 표본주는 과일이 정상적으로 달려있는 얘들을 선정해야 될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표, 본, 주를 선정을 해요. 근데 선정을 할 때 나무가 1000주가 있는데 거기서 10주 선정하고 500주가 있는데 10주를 선정하고 300주가 있는데 10주를 선정하면 안 되겠죠. 이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숫자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계산해 내야 돼요. 뭐라 하냐면 표, 본, 주, 수가 몇 개인지 산정. 외우지 마세요. 나중에 하니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나무에서 몇 주가 나오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지금 착과수를 대표할 수 있는 얘를 선정하는데 얘는 나무에 과일이 멀쩡하게 정상적으로 달려있는 얘를 선정해야 된다. 그걸 보고 우리가 조사, 대상, 주수 중에서 얘를 뽑아내고 얘를 찾는 거예요. 어떤 애요? 이 조사 대상,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조사 대상 나오죠? 앞에는 이 말이 숨어 있어요. 표본이란 말이 숨어 있어요. 무슨 조사? 표본 조사의 대상이 되는 놈. 되셨나요? 자, 그러면 조사 대상 주수는 과수원의 착과수를 대표할 수 있는 멀쩡히 과일 달려있는, 정석 달려있는 나무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 과수원의 나무가 전체가 1000주예요, 1000주. 1000주 중에서 3명, 4명, 10명이 들어가도 이 조사 대상 전부 다 찾아낼 수가 힘들어요. 그래서 농협에서 어떤 방법을 취했냐? 아, 그러면 전체를 세자. 전체를 세고 그 중에서 과일이 없는 애들만 빼버리자. 이 되셨나요? 자, 그러면 과일 전체를 셌어요. 여기가 1000주, 1000주. 그래서 과일이 없는 애들을 100주를 뺐어요. 몇 주 남아요? 그러면 900주. 얘 이름이 뭐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얘를 찾는 거예요. 100주가 이름이 뭐냐는 거예요. 100주가. 과일이 있다 없다? 없다. 보상하는 손해로 죽은 나무들. 어떤 손해로? 보상하는 손해로 죽은 나무는 과일이 없겠죠. 그리고 우리가 고사 주수 그랬다. 뭐라고 하냐? 고사 주수. 자, 그 다음에 보상하는 손해로 피해를 입었는데 과일이 안 달려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수학 불능 주수. 시작. 수학 불능 주수. 이런 애도 있습니다. 보상하는 손해 이외의 원인으로 죽어버린 애도 있어요. 보상하는 손해 이외의 원인으로. 그냥 에이씨 마음에 안 들어 술 먹고 드시다가 발로 차고. 농담이고 우리 병충해 보상해준다 안 해준다 했어요? 안 해준다 했죠? 병충해 보상이 따로 있다 했죠? 불안병이라고 있어요. 불안병. 대표 사과, 배라 그런 데 발생하는 병에 걸려서 죽은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 보고 우리가 미, 보상, 주수 그래. 또 이런 애도 있습니다.
계약자가 적과를 제대로 안 해요. 그래서 해거리를 하는 애들이 있어요. 해거리를. 한 해 열렸다, 한 해 적게 열렸다.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럼 걔네들은 보상은 손해 아니에요? 보상은 손해 아니죠? 보상하는 손해 아닌 걸로, 그 미보상으로 피해를 입은 거죠, 지금. 그런 애들을 뭐라고 한다? 미보상 주수, 그래. 크게 그래서 고사주수, 수학불능주수, 미보상주수. 마지막으로 가서 보니까 과일이 하나도 없네. 앞만 봐도 얘는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에요. 뭐냐? 계약자가 따드신 거예요. 먹고 싶다고 따 먹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 수학, 주수라고 표현해줘. 그러면 여기 백주는 뭐예요? 백주. 과일 있는 애들 없는 애들? 없는 애들. 구백주는 전체에서 과일 없는 게 빼니까 과일 나머지 정상 다 살리는 애들만 남겠죠. 이름이 뭐라고요? 마지막으로 전체를 뭐라고 하냐면 실제 결과 주수 그렇게 표현해요. 실제 결과 주수. 그래서 조사 방법이 맨 처음에 예부터 찹니다. 예. 그다음에 예를 찾아내요. 그다음에 빼버리면 뭐가 나오고 얘 나오겠죠? 얘 찾아내요. 그다음에 얘 찾아내고 얘 찾아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표본주가 1번, 2번, 3번, 4번 몇 개 달려있다 착과수고 하는 거 했었죠. 그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을 갖다 우리 학원에서 저랑 같이 공부를 할 때 배울까 안 배울까요? 배우겠죠. 저는 항상 제가 2019년부터 강의를 했어요. 손해평가 강의를 했는데 그때부터 평가사님 되실 분들한테 계속 강조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다. 여러분들 적과 척과 수서 나가시면요. 제일 먼저 할 게 이거예요. 원장 변경할 때 다 바꿀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언제 어느 해 아실 거예요. 어느 해에 이제 많이 합격을 돼 있었어요. 보통 한 800명, 500명 합격하는데 갑자기 2000명 합격돼 있었어요. 아실 거예요. 인터넷 뒤져보시면 아십니다. 그때 있었는데 그때 합격하신 분들은요. 이거 공부 안 했어요. 이게 완전히 이제 운빨로 합격하신 분들 많아요. 조사 나가 시켜보니까 몰라. 이거 왜 몰라요? 그랬더만 공부 안 했다고 그래. 아니 이것도 모르면 어떻게 손해평가사 했냐고. 안 돼요.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나중에 제가 수업하면서 이제 10월달 할 때 하면서 꼭 여러분들 합격하시면 공부하실 것들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이거 하셔야 됩니다. 맞아. 네. 네. 이게 이는 이게 만약에 저랑 같이 나간다 그러면 선생님이랑 저랑 나가져요. 그러면 선생님은 뭐 하냐? 얘만 세는 거예요. 얘를 세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서 있는 애들만 세우면 되니까. 단순하게 서 있는 얘는 그냥 서 있는 애들이에요. 그럼 얘네들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몇 개예요? 1000개 해놨어. 얘들 이 100개예요. 그럼 조사되면 몇 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빨라져요. 근데 예전에는 어떤 분들은 저는 처음 할 때는 어떤 분들은 혼자서 개수기를 한 4개를 차. 그래서 다 세고 헷갈립니다. 나중에 헷갈려요. 안 맞아. 이게 더 빨라 해보니까. 나중에 학교 가셔도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가서 보면요. 재밌어요. 적과 척가수 이거는요. 그때 한 7월 달, 6월 말부터 하거든요. 6월 말, 6월 빠르면 6월 중순부터 나왔는데 덥잖아요. 엄청 더워요. 진짜 장난 아니에요. 뭐 오면 땀이 다 젖는데 그나마 나은 것은 나무 밑에서 해요. 나무 밑에서. 그래서 좀 난데 양파조사, 마늘조사 있잖아요. 양파조사, 마늘조사. 더 더워요. 5월 말에 하니까. 그늘이 없어, 걔는. 그늘이. 벼조사 나가보세요, 벼조사. 9월, 저 얼굴 봐봐요. 그늘이 없어, 그늘이. 얘네들보다 그늘이 된다. 예? 어디, 다시요. 충주? 예. 네. 그렇죠. 좀 큰 데죠. 근데 이 정도는 해야 그래도, 만약에 제가 사과밭을 한다고 하면 3,000주 정도 해야 됩니다. 혼자서 한다. 근데 연세 있으신 분들은 그 정도 못 해요. 한 200주, 300주밖에 못 하시고, 만약 제가 한다 그러면, 제가 제일 많이 해본 게 5,000주까지 해봐. 5,000주 조사를. 4시간 걸려요. 수당은 세요. 수당.
과일. 조사 방법이요? 수당이요? 달라요. 그게 그 품목마다, 그 상품마다 수당이 달라요. 예, 평균적으로 내면 한 하루에 30만 원 정도 됩니다. 제가 20일 일해가지고 평균 내보니까 700은 안 된 것 같아요. 700 정도 된 것 같아요. 읽어볼게요. 이거 읽으시면 더 어려워져요. 읽지 마세요. 자, 조사 나갈 때 그 과손에 심어져 있는 나무 전체 뭐라 한다? 우리가? 보상하는 손해로 죽어버린 애는 뭐라 한다? 보상하는 손해로 피해를 입었는데 안 죽었어요? 근데 과일이 없어. 수확이 안 되는 애들 뭐라 한다? 말 그대로 수확 불능주수. 보상하는 손해 이외에 보상한 손해 아니에요? 그걸로 죽거나 수확이 안 되는 애들 뭐라 한다? 미보상. 계약자 따드신 거? 얘네는 과일이 있는 애 없는 애? 없는 애. 빼면 표본 조사를 할 수 있는 대상 수수 나오겠죠? 표본 조사 수수. 얘네 가지고 얘네들 선정하는 겁니다. 그냥 웃자 한 소리고. 있긴 있어요. 있긴 있습니다. 아오리 같은 거는 따드시는 분 계세요. 일찍 수확하는 애들. 저희 장인어른이 문경에서 사과를 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사과를 사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작년에 탄저병이어가지고 사과밭을 다 갈아엎었어요. 그래가지고 올해 처음 사과를 사 먹었네요. 근데 맛이 없어요. 그 맛이 안 나. 돈 아깝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실제 경작 면적 보이시죠? 똑같아요. 논장 거기다가 실제 경작 면적, 수확 불능 면적, 타작물 미보상 면적, 기수학 면적 있죠. 거기다가 거기는 어디냐면 논작물, 밭작물 적어놓으세요. 논작물, 밭작물. 논이고 밭이다. 근데 여기 밑에 보시면 다른 거는 다 이해가 되시는데 이런 애가 있을 거예요. 타작물 면적 보이시죠? 타작물 면적. 계약자가 이 논이나 밭에다가 감자 심은다 있고 옆에다 콩 심어본 것도 있고 고추 심은다 있고 콩 심어본 것도 있고 그게요. 그걸 다 빼야 돼. 타작물 면적. 여기는 그렇게 계산하는데 논작물, 밭작물에서는 조사 대상 면적 나왔죠? 나중에 다음 주 또 해드릴 거예요. 아까 제가 조사의 기본은 전수조사를 했어요? 표본조사를 했어요? 표본조사. 그러면 이만큼의 표본구간이 나온단 말이에요. 표본구간이 나와요. 여기가 2제곱미터. 전부 다 2제곱미터예요. (2제곱미터) 그리고 여기 전체는 1000제곱미터예요. 그러면 여기 첫 번째 2제곱미터에서 1kg이 나왔어요. 여기에서 2kg이 수확이 됐어요.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여기에서 뭐 2kg이 나오고 여기에서 1kg이 나왔다. 치면 전체 몇 킬로그램? 6kg. 몇 제곱미터에서요? 8제곱미터에서. 됐나요? 그러면 1제곱미터당 무게 나오겠죠? 그럼 전체 몇 제곱미터? 1000제곱미터. 그럼 뭐가 나온다? 수확 양이 나온다.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평년 수확량 기억나시죠? 본원과 비교해서 감소한 만큼 보험금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디테일 가면 자기 부담비도 또 있어요. 그거 빼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전체를 보고 우리가 실제 경작 면적 거기에서 이 작물을 안 키우는 애들 없는 애들 고사 면적 빼고 타작물 미보상 빼고 기수학 빼면 조사 대상 면적이 나오겠죠. 그거 하는 겁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이제 가축 한번 들어갈게요. 가축. 아니, 기타 보험 용어 거기 한번 들어보시게요.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